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또다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급격하게 가라앉았는데요. 정말 조용할 날이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서 간단하게 시장의 주요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수요일 내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를 하면서 증시가 또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다우지수는 1.78%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11%가 하락을 하며 마무리를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가장 큰 폭인 마이너스 2.88%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모두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그래도 간밤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분야는 소비자 방어 부분과 유틸리티 그리고 부분적인 에너지 부분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간 분야는 남은 대부분의 섹터가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갔는데, 기술주나 통신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그리고 기초소재 섹터가 전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또한 최근에 다시 잠잠해지고 있었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28.11까지 수치가 올라왔고, 이는 공포가 확대되기 시작한다는 30의 수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았던 기술주의 대표 기업들인 만큼 주가가 크게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5%가 넘게 빠졌고요. 애플에 이어서 구글에게도 공격을 받은 메타 플랫폼스도 또다시 4%가 빠졌고,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도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면서 7%가 넘게 빠진 모습입니다. 시간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조금씩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하지만 상황을 뒤집을 만큼의 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 상장된 관련된 두 개의 ETF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 미래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 역시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모두 2에서 4% 정도 하락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그래도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인 ETF가 조금 있었는데, 반도체 ETF인 XOXQ ETF도 1.52%가 반등의 모습을 보였고요. 자율주행 ETF인 IDRV ETF는 정규장에서 빠진 것보다 시간의 장에서 상승한 폭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2차전지 ETF인 LIT ETF도 1%가 넘게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애완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대부분 2에서 5% 정도로 하락장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 테마별 1등 기업에게 투자하는 MVPS ETF가 무려 18%가 추가로 하락하는 엄청난 폭락장을 받았습니다. ETF는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기업이 보일 만한 큰 변동성을 보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다소 아쉬운 모습을 투자자들에게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4차 산업에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함께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테마, 그리고 게임과 e스포츠 테마의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 역시 기술주의 대표적인 분야들인 만큼 모두가 2에서 5%가량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원유 테마,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 테마 액티브 ETF들인데요. 다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니까 곧바로 원유의 ETF들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ARKK ETF는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ARKK ETF를 공매도하는 ETF인 SARK ETF가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회장에서도 특별히 변화를 줄 만큼 대부분 큰 반전은 없이 흘러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은 그래도 부분적인 소비재 테마의 ETF들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흐름을 뒤집을 만한 큰 변화는 없이 마무리가 된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전 국내 시장의 흐름도 좋지가 않은 시작을 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전일 종가보다는 하락한 상태로 시작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투자자별 매매 현황으로 살펴보면 오늘은 장 초반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보고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를 아래로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발은 좋지가 않았지만 장 후반에는 좋은 흐름으로 돌아서면서 잘 마무리가 되길 기대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2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197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국내에 상장된 환해지가 적용이 되지 않는 해외 추종 ETF들은 환율 하락에 따른 그만큼의 하락세는 볼 수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오늘 미국의 증시가 급락했던 이유는 역시나 다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을 했다는 구실을 만들어서 러시아가 침공할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미국은 믿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수일 내에 러시아가 침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충격을 받고 급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의 이동이 급격하게 기울고 있다고 하는데요. 11개의 업종 가운데서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진 2개의 업종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7% 이상 급락했다는 것이 현재 기술 성장주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보여주는 시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속에서 채권을 사면서도 2년물보다는 10년물을 더 선호한 것이라고 하고 이는 패드의 긴축이 신경 쓰이기 때문이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혁신적인 기술주 기업들의 상대적 저평가가 심각하다는 언급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성장주를 끌어내리는 상황은 끝이 날 거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돌아올 거라 전망을 했는데 작년부터 워낙 성과가 좋지 않아서 매우 힘든 상황일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인지 올해 ARKK ETF에 7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투자자들은 아직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ARK ETF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5년만 달라던 캐시우드의 말처럼 5년 뒤에는 ARK ETF들이 지난 2020년과 같이 다시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좋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좋아질 흐름을 기약하면서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자신들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가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은 같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요. 굳건하게 성투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의 시간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저녁에 올라갈 국내 시장의 마무리된 정보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